진 의장은 지난 4년 가까이 고통과 번민, 그 끝을 알 수 없는 암흑의 터널 안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분연히 그 암흑의 터널을 뚫고 나왔다. 작년 10월 서울의 예화랑 전시회에서 찬란하고 힘찬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는 전시회 주제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통영의 푸른 물결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고향에 대해 감사하고 그 열정과 꿈을 쏟아낸 그림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의 글을 보자 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은 통영의 바다가 보이는 새병관 아래에 있었다. 400년 전에는 이 집도 삼도 수군 통제영 관하의 부속 건물에 속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통영항, 그 통영항을 병풍처럼 안고 있는 잘생긴 미륵산, 풀이 무성한 새병관의 웅장한 지붕과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우람한 기둥들, 400년이 넘었다 하는 하늘 같은 느티나무, 무서우면서도 정겨운 통영벅수, 오래된 낡은 집들과 오솔길, 통영의 맑고 투명한 공기와 쏟아지는 햇살, 수시로 변하는 바닷빛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물새 소리, 백고동 소리. 이런 것들이 유년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쉼없이 나를 감싸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키워주었다. 이 통영의 푸른 물결은 언제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오강수 선생은 그의 그림을 두고 한마디로 고향 통영에 대한 헌사, 오마주라고 하였다. 또한 평론가인 서울예술대학의 김보경 교수는 미술과 비평에서 진 의장은 고향 사랑에 대한 최고의 랩소디스트, 즉 음유 시인이라 평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이번에 출간되는 그의 글 바다의 땅, 멈추지 않는 나의 꿈에서도 역시 고향 통영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에 기만이 던져놓은 고통과 고뇌를 뛰어넘어 부활하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엿보게 한다. 그의 심경을 표현한 그의 책을 읽어보자. 마음을 정하지 못하여 방랑자처럼 살아온 3년여 세월, 그 모든 시간과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세상의 기만으로 삶의 자존심마저 무너져버린 정신적 방황과 고통의 흔적들, 5평 남짓 작은 방 안에서 휘젓고 어지러뜨린 캔버스와 강하게 코를 찌르는 물감들, 방의 주인은 그림이었고 나는 한 귀퉁이에 두터운 담요를 깔고 그 위에서 잠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고향이 그리운 날에는 새벽이든 깊은 밤이든 소주로 마음을 적시었다. 그리고 한강의 이른 아침을 맞으며 강변을 걸었다. 무엇을 가지고 고향을 내려갈 것인가? 밤바다에 내리는 비처럼 슬픔을 안고 그곳에 내려갈 것인가?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 작고 좁은 그것은 나를 더욱 크고 강하게 일으켜 세운 상상력의 일터였고 창조의 현장이었고 수련의 역사였다. 토마스 울프는 그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고 하였지만 나는 반드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또 믿었다. 이제 꿈을 이야기하고 희망의 시를 다시 쓰고자 한다. 고통의 두께만큼이나 준비해온 열정과 꿈, 그 모두를 가슴에 담고 희망차 미래의 역사를 고향에서 쓸 것이다. (1945년) 경남 통영의 새병관 아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집에서 태어나 통영초, 중,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196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제10회 행정고시를 거쳐 20여 년간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하였다.
유년기와 청년기에 미술과 문학에 재능과 관심이 많았으며 1970년 이후 몇 차례의 개인 전시회를 가졌고 아시아 현대미술전, 프랑스 파리 사롱 도 돈느, 사롱 앙대 팡당전, 레이저 화랑 등의 초대 출품하기도 했다. 통영의 수향 수필 동인, 통영 문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수필 문학으로 등단하였다. 저서로는 수필집 통영벅수, 몸속에 녹아있는 시, 존재와 가능의 수학적 명상, 바다의 땅, 멈추지 않는 나의 꿈이 있다. 1980년대 부산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내 마음의 시 코너를 맡아 3년간 신앙송 보급에 힘썼다. 이러한 공로로 제1회 시의 날에 즈음하여 한글 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제1회 세무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경상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통영 민선시장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통영 만들기에 헌신했다. 그의 외모에서 풍기듯 그는 서민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통영 시민들은 서호시장이나 중앙시장의 허난 시락국집에서 시민들과 함께 막걸리와 소주를 즐기는 그를 흔히 보게 된다. 통영국제음악당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 윤희상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요구에 따라 평양에 올라가 윤희상 선생의 부인 이수자 여사를 만나 담판을 하여 윤희상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480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담판을 하여 한강에서 의미 없이 떠있는 거북선을 북한 측의 동의를 받아 한강 하구 비무장지대를 거쳐 통영으로 가져온 일은 진 의장만이 할 수 있는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어선 130척을 동원하여 한산대첩 재현 장면을 연출하였고 적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형 가두리를 연구하였으며 참다랑어의 양식과 건해삼의 제조 수출에 앞장선 결과 오늘날 그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2500년 수학의 역사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명쾌히 풀어 존재와 가능의 수학적 명상이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는 주장한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노베이션이야말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동피랑의 벽화마을 조성과 연대도의 에코 아일랜드의 사롱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2010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과 2007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 해안권 개발특별법은 진 의장 시장의 주도하에 통영에서 이루어진 쾌거이다. 이 법안과 계획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예고한 것이며 이의 실현은 바로 통영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50년 수건 사업이었던 사량도 상하도 연도교를 건립하고 섬에 수돗물을 넣고 욕지에는 큰 댐을 만들었다. 강구안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도 만들고 강구안의 어선들을 옮길 대치항을 한실에 조성토록 하였으며 동충에는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다목적 항을 만들고 미륵도 중화동에는 미륵도 신항을 조성토록 하였다. 이 모든 조성비는 2,600억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인 것이다. 통영은 조선 산업과 관광 산업이 성공한다면 통영 경제는 100년의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래서 무려 120만 평의 공단 허가를 받아놓았다. 그리고 한산도까지의 해상 케이블카가 성공한다면 통영이 세계적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진의장은 다시 말한다. 혼자 꾸는 꿈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길 가던 시민이 진의장에게 달려와 케이블카를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덥석 손을 잡는다. 동피랑은 희망의 언덕길이 되었다. 진의장이 통영시장으로 재임하던 민선 3사기 7년 동안의 통영, 그 얼마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는가. 잃어버린 삶, 꿈을 잃어버린 지금의 통영. 잘못된 것은 고치고 고달픈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 일으켜 주어야 한다. 자긍심 넘치는 남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 바다의 땅 통영. 이순신의 도시 통영의 힘찬 깃발을 다시 펄럭여야 한다. 지혜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 진의장과 함께 꾸는 꿈, 모두가 신명나는 꿈이며 내일의 희망찬 미래를 밝히는 통영인 모두의 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될 것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